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글 그림 소피 블랙홀, 옮김 서소영. 나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나와서 아빠를 깨우고 엄마를 깨웠어요. 일어나지 않는 아빠를 다시 깨우고 옷을 갈아입고 키키에게 먹이를 준 뒤 우리 가족은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은 뒤에 엄마와 아빠는 내게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했어요. 로이, 우리 집에 곧 아기가 올 거야. 머릿속에 묻고 싶은 게 수백 가지나 떠올랐지만 내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초코 과자 더 있어요? 아기 때문인지 엄마와 아빠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어요. 엄마는 다른 날과 달리 웃으며 내 그릇에 초코 과자를 한가득 더 담아주었어요. 초코 과자를 다 먹자 나는 문득 아기가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출근 준비로 너무 바빠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올리브 누나가 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왔어요. 나는 올리브 누나가 좋아요. 왜냐하면 올리브 누나는 똑똑해서 엄청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또 내가 싫다고 하면 손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물론 거의 내가 손을 잡고 싶어 하지만요. 나는 올리브 누나에게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나, 우리 집에 아기가 온대. 혹시 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 그럼 아기 씨앗을 심으면 그게 자라서 아기나무가 돼. 유치원에서 나는 오전 내내 바빴어요. 그래서 아기나무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지요. 실컷 놀고 간식을 먹고 책을 읽을 때까지도 말이에요. 미술 시간이 되었을 때에야 아기나무가 생각났어요. 나는 클레어 선생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선생님, 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클레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기는 병원에서 태어난단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간다는 걸 나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아팠을 때 병원에 문병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는 몸에서 작은 돌을 꺼냈어요. 할아버지에게 아기가 병원에서 오는 게 맞는지 물어봐야겠어요. 할아버지는 분명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유치원이 끝나고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나는 아기에 대해 물어보기 전에 비둘기들을 보러 할아버지와 함께 옥상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새장에서 비둘기들을 꺼내 날려보내고 비둘기들이 하늘을 훨훨 나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비둘기들이 멀리 날아가도록 깃발을 흔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아기가 온대요. 아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방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밤에 황새가 보자기에 싼 아기를 몰고 와서 너희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갈 거란다. 나는 매일 아침을 먹기 전에 현관문을 열어보았지만 아기는 없었어요. 우편물 뿐이었지요. 집배원 로베르토 아저씨는 아기가 알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알을 어디서 구하는지는 모른다고 했지요. 나는 너무나 헷갈렸어요.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한 뒤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엄마가 두 번째 동화책을 읽어줄 때 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몸속에 있는 아기 씨앗들이 만나서 생기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나누면 아빠의 아기 씨앗이 엄마 몸속으로 들어와서 엄마의 아기 씨앗과 만나 하나의 알이 된단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 아기 집에 자리를 잡는단다. 아기는 아기 집에서 9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고 태어날 준비를 해. 아기는 집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보통 병원에서 태어난단다. 올리브 누나의 씨앗 이야기는 맞았어요. 로베르토 아저씨의 알 이야기도 맞았지요. 또 클레어 선생님의 병원 이야기도 맞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황새 이야기는 내일 할아버지에게 아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글 파스칼 틀라드, 그림 장 샤를 사라쟁. 아기 코끼리 노리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로리는 이렇게 장난을 치기도 한답니다. 사랑해 대롱대롱 매달린 돼지야 끄끄 사랑해 뾰족 모자야. 또 이렇게도요. 사랑해 벌거숭이야. 로리가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할 때마다 엄마 코끼리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왜? 라고 묻곤 하죠. 왜냐하면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니까요. 로리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힘도 제일 세고요. 나팔도 제일 잘 불고요. 또 운동도 제일 잘하고요. 그게 다야? 엄마는 전구를 갈아 끼우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아니, 또 있어요. 왜 엄마를 사랑하냐면요. 엄마가 자전거도 잘 타고요. 모래장난할 때 예쁜 모래성도 잘 만들고요. 그리고 또 엄마는 아주 재미있어하는 표정으로 로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할 거잖아요. 우리 둘이요. 그때 아빠가 목욕탕에서 나오셨어요. 아마 로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나 봐요. 아빠는 화가 나신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엄마 남편은 바로 나야, 나. 아빠. 그건 그래요. 엄마가 맞장구 치셨어요. 로리는 잠깐 생각해보고 나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빠에게 뽀뽀를 하니까요. 그리고 아주 정신없이 말했어요. 아휴, 엄마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 잘 들으셔야 해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엄마니까요. 그래, 맞아.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엄마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로리에게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우당탕 공룡버스 글 줄리아 리우 그림 베이린 옮김 강형복 아침이 오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요. 걸어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운이 아주 좋은 아이들은 정말 멋지고 특별한 것을 타고 학교에 갔지요. 그것은 바로 공룡버스. 아이들은 늦잠을 자거나 꾀병을 부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공룡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공룡버스는 아이들을 등에 태우고 성큼성큼 걸어 학교로 갔지요. 공룡버스는 정류장까지 나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공룡버스가 집 앞까지 아이들을 데리러 왔거든요. 공룡버스를 탈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됐어요. 차례차례 한 사람씩 사이좋게 줄 맞춰서. 길이 막혀도 공룡버스는 걱정이 없었어요. 기름을 넣기 위해 멈출 필요도 없었지요. 공룡버스는 차들을 밟지 않으려고 언제나 조심하며 걸었어요. 그래도 공룡버스의 커다란 발은 사람들에게 늘 걱정거리였지요. 사람들은 공룡버스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길은 무척 넓고 튼튼했지만 코끼리 5마리보다도 더 무거운 공룡버스가 지나가며 자꾸만 움푹움푹 파였지요. 사람들은 망가진 길을 수리하느라 바빴어요. 아이들은 공룡버스를 정말 좋아했어요. 공룡버스는 언제나 사람들을 친절히 도와주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기도 했지요. 하지만 키가 너무 큰 공룡버스는 종종 전깃줄을 망가뜨리기도 했고 실수로 육교와 신호등을 부수기도 했어요. 공룡버스가 다리 위를 지날 때면 사람들은 다리가 무너질까봐 마음을 졸였어요. 공룡버스의 길고 커다란 꼬리도 문제였어요. 공룡버스의 꼬리가 건물에 부딪혀 창문이 깨지는 일이 자주 일어났지요. 그럴 때마다 경찰관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 공룡버스에 대해 주의를 주었어요. 하지만 공룡버스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공룡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집이 흔들려요. 어제는 우리 집 지붕이 부서졌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룡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공룡버스는 너무 슬퍼서 체육관에 숨어 울었지요. 공룡버스는 커다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아이들은 체육관에 몰려와 공룡버스를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있어줄게. 아이들 덕분에 공룡버스는 기분이 점점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공룡버스에 올라탔던 여자아이가 아래로 쭉 미끄러졌어요. 우와!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이것 봐! 여기 수영장이 있어! 여자아이가 외치자 아이들이 공룡버스의 목을 타고 미끄러져 수영장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었어요.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내가 흘린 눈물이 수영장을 만들었구나. 선생님은 공룡버스를 꼭 안아주었어요. 공룡버스는 이제 공룡 놀이터가 되었어요. 공룡 놀이터는 날마다 아이들로 북적거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공룡 놀이터의 미끄럼틀과 그네를 타려고 아이들은 길게 줄을 섰어요. 아이들은 공룡버스를 탈 때처럼 질서를 아주 잘 지켰지요. 차례차례 한 사람씩 사이좋게 줄 맞춰서. 의학 곶감이다. 글 박수연, 그림 고원주. 옛날 옛적 밤만 되면 아주 조용해지는 마을이 있었어. 해가 지면 사람들은 집을 나서지 않았어. 산에 사는 호랑이가 밤이면 먹잇감을 찾아 마을로 내려왔거든. 그런데 밤에 호랑이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었어. 소도둑이 마을에 있는 소를 훔쳐갔지 뭐야. 호랑이 덕분에 소를 훔치기가 아주 쉽군.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소가 사라진 것을 보고 호랑이가 잡아갔다고 생각했어. 호랑이가 무서워서 집안에만 있자니 소가 없어지고 소를 지키자니 호랑이에게 잡혀갈까 무섭고 이를 어찌해야 하나?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마을로 내려왔어. 오늘은 어디로 갈까나? 두리번거리는 호랑이의 눈에 불 켜진 집이 들어왔어. 저 집에 먹을 게 있으려나? 호랑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걸음을 옮겼지. 그런데 불 켜진 집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얘야, 그만 좀 울어. 어찌 이리 우는 게야.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 호랑이는 방에서 나는 소리에 바싹 귀를 기울였어. 너 자꾸 울면 살쾡이, 아니 늑대가 잡아간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 엄마의 말에 호랑이도 콧방귀를 뀌었지. 그까지 늑대가 뭐가 무섭다고. 나 정도는 내야지. 울음 뚝 그치지 않으며 무서운 호랑이가 잡아간다.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크게 울지 뭐야. 아니,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줘야겠군. 화가 난 호랑이는 마루 위로 폴짝 뛰어올랐어. 호랑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때 엄마가 말했어. 곶감, 곶감이다. 그러자 쉼없이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야. 곶감? 얼마나 무서운 녀석이길래 저리 울음을 바로 그치는 거지? 겁에 질린 호랑이가 담장 쪽으로 슬슬 뒷걸음질 쳤어. 바로 그때 소도둑은 호랑이가 있는 집에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었어. 담장에 올라선 소도둑이 어둠 속에서 호랑이 그림자를 보았지. 이게 웬 떡이야? 소가 바로 담장 밑에 있다니. 소도둑은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탔어. 잡았다! 곶감이다! 곶감이다!
호랑이는 등에 탄 소도둑을 곶감이라 생각한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그 무섭다는 곶감이 나타났어. 겁이 난 호랑이가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 그때 소도둑은 달빛에 비친 호랑이의 모습을 보았어. 그제야 자기가 탄 동물이 호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소도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 이대로 떨어졌다가는 호랑이 밥이 되겠다. 소도둑은 호랑이의 목덜미를 더욱 꽉 잡았어. 그러자 호랑이가 더욱 놀라 있는 힘을 다해 달렸어. 곶감이 나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호랑이는 커다란 나무 밑으로 달렸어. 그때 소도둑이 나뭇가지에 턱 걸리고 말았어. 호랑이는 곶감에게 다시 안 잡히려고 뒤도 안 보고 달아났지. 살았네. 그 뒤로 마을에는 호랑이도 소도둑도 나타나지 않았대.